2017년 판문점으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 수십 마리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충제 판매가 크게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그맨 김철민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이용한 암치료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북한과는 달리 위생 환경이 훨씬 좋아진 우리나라에서 매년 구충제를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뭔지 감이 오신다면 최소 30대. 그렇습니다. 국민학교를 거친 세대들은 학교에서 나눠준 이 된장 담는 봉투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기생충 감염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 당시 인분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다 보니 회충알이 인분을 통해 밭에 뿌려지고 이게 농작물을 통해 다시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된 탓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생충 박멸 협회를 창설하여 전국적인 기생충 박멸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체변 봉투를 학생들에게 나눠줘 대변 속에 회충, 요충, 편충 등을 일괄적으로 검사했죠. 특히나 요충에 감염되면 이 녀석이 전염성이 강해서 온 가족이 연례 행사로 1년에 2번 봄, 가을에 구충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농작물 관리가 철저해지고 위생이 강화되면서 기생충 감염이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1971년 보건당국의 1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에서 기생충 양성률은 무려 84.3%에 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기생충에 감염된 그야말로 기생충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8차 조사에서는 2.6%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를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아직도 100만여 명은 기생충을 가진 셈이 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임은 분명합니다. 요즘엔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 채소나 육회 등 익지 않은 고기를 즐기거나 국내 거주 외국인 및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유입 기생충 질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 동물 대변을 통해서도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회충이나 요충보다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어 생기는 간흡충, 일명 간디스토마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예전보다 감염 경로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문화인은 연 2회 기생충을 구제합니다. 1960년 10월 13일 동아일보 이면에 실린 광고 문구입니다. 유한양행의 구충제 유피라진 시럽 광고였죠. 이때부터 우리는 제약회사의 광고 효과로 인해 문화인이라면 매년 구충제를 연 2회 복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구충제는 흔히 모든 기생충 치료를 위한 약제로 이해하기 쉬우나 영문으로 anthelmintics로 연충에만 듣는 것을 뜻합니다. 연충은 선충, 흡충, 조충을 포함하는데 인체 연충 감염에 사용하는 구충제에는 크게 선충에 사용하는 것과 흡충이나 조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충에 사용하는 구충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장내 선충인 회충, 편충, 요충 감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구충제는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 두 종이 있습니다. 이외 흡충이나 조충 치료에 사용하는 구충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구충제 가운데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로 한정 짓고 그 적응증도 가장 대표적인 회충, 편충, 요충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염된 채소를 통하여 감염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회충 감염은 대변 검사에서 충란을 발견하는 것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알벤다졸 또는 플루벤다졸 복용으로 쉽게 퇴치시킬 수 있습니다.
편충은 회충과 같은 토양 매개성 연충으로 같은 감염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진단은 대변 검사로 쉽게 할 수 있으나 이 두 약제로는 완치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요충은 접촉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집단 생활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높은 양성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1mm 이하 충체는 이 두 약제에 듣지 않고 요충 암컷이 항문 주위로 나와 산란하고 생활사를 마치면 수명이 한 달이라는 특성상 1회 복용으로는 퇴치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지에 앞서 설명드린 칼럼을 기고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허선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나라 장내 기생충 양성률을 보면 별다른 진단 없이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꼬집습니다. 그렇다면 예방 목적으로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여 복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역시 의학적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충제를 먹는다고 혈중 농도가 오래 지속하는 것은 아니며 알벤다졸은 밤감기가 8시간에서 12시간, 플루벤다졸 역시 9시간이라서 구충제 복용 후 바로 회충, 편충, 요충에 감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혈중 구충제 농도를 유지하려면 매일같이 복용해야 하므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물생선은 날로 먹었을 때 걸리는 흡축류 감염은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의 회충, 편충 양성률이 0.5%를 밑도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구충제를 의사 처방 없이 정기적 또는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할 수 없으며 요충 역시 가족이 함께 3주 간격 3회 구충제를 복용해야 하므로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구충제를 맹목적으로 복용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1차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은 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는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의미 없이 먹었던 구충제, 이제부터는 정확한 진단으로 박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